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유럽과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 활성화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통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유럽과 자유세계의 위험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History is watching. If the United States walks away, it will put Ukraine at risk. Europe is at risk. The free world will be at risk, emboldening others to do what they wish to do us harm. My message to President Putin, who I've known for a long time, is simple. We will not walk away. We will not bow down. I will not bow dow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 관계를 언급하면서 취임 이후 국내 총생산은 증가했고 대중 무역 적자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다면서 미국은 부상하고 있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We're standing up for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I've revitalized our partnership and alliance in the Pacific. India, Australia, Japan, South Korea, Pacific Islands.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할 뿐 갈등은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은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나 그 누구와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위치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주요 국제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며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며 지난해 10월 7일 최초 침공 사건의 책임자가 항복한다면 이 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3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면서 이스라엘 역시 가자 지구의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은 약 67분간 진행됐으며 취임 후 세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에 근거한 통일 추구와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일은 남북관계의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상황, 국제 정세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 구상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이 미한 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하고 압도적 공군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 공군기지에서 압도적 공군력을 과시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오는 6월 퇴역을 앞둔 F-4E 팬텀 8대와 F-15K, KF-16 등 주력 전투기 33대가 대형을 구성해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단일 비행단의 전력으로 실시해왔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이번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 기종의 전투기가 참가해 역량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공군력의 위용과 압도적 응징 능력 과시를 위해 수십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응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입니다. 미한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연습 이후 북한이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들은 합동참모본부와 복수의 군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5일 낮 12시를 전후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방에서 백령도 등 한국 서해 5도 상공을 향해 수차례 GPS 전파 교란 신호가 발사된 것이 군의 탐지 자산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란 신호는 6일과 7일에도 여러 차례 탐지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은 민간 선박과 항공기 등의 피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경청 등 유관 기관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GPS 교란 신호는 출력이 약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0년부터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해왔으며 20대 총선 때인 2016년 4월엔 고출력 전파 교란을 감행해 한국 내 위치정보 서비스와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발사장 곳곳에서 공사를 재개했으며 언제든 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밝혔습니다. 38뉴스는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겨울 동안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개보수 재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새로 들어선 조립 건물에서 11월 이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가 지난달 23일 위성 사진에서는 인근 터널 주변에 인부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발사대 인근에 최고위층 참관용으로 보이는 관측관도 조성되고 있고 남측 항구 및 연안에서도 도로 확장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 발견됐다면서 현재로선 운영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언제든 발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